네.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예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무원 첫걸음 라이브 설명회고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먼저 커리큘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실 관세법이라는 과목은 관세직에만 해당되는 과목이죠. 전공 과목이고요.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 먼저 우리 진행되는 건 올인원이에요. 요거는 뭐 어느 과목이나 동일하죠. 올인원 단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특강, 기출 문제풀이, 그 다음에 OX, 이건 특강이에요. 특강 형태,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요. 각각의 강의들의 특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올인원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강의예요. 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쵸? 그냥 우리 필수 과목 국어, 영어, 국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낯설고 처음 보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일단 올인원 단계에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관세 법령을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법은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을 먼저 해석을 하고 절차적인 부분, 흐름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개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우리가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인원 단계에서는 우리 중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옳은 방법이에요. 자, 올인원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심화 특강 시리즈로 심화적인 부분들, 뭐 지역적인 법령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그래요. 올인원 단계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심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별로 정리를 해야죠. 주제별로. 그래서 글씨를 제가 좀 못 쓰고 있네요. 여기다가 칠판 글씨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우리 심화에서는 지역적인 법령들, 어려운 법령들이에요. 우리가 올인원에서 개념을 먼저 잡고 있어야 이 지역적인 법령들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화 특강으로 다시 분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제가 심화 특강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통령령이라든가 기획재정부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장, 세관장 이런 주체 같은 것들로 장난을 굉장히 치사하게 많이 쳐요. 정말 치사하게 치는 문제들은 이런 주체, 한마디로 주어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분을 하는 그런 강의 주제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관세법은 통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가 대상이라든가 승인 대상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많이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묶어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재사항, 제출 서류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날짜들, 요건, 사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주제별로 구분을 할 텐데, 왜 이거를 올인원 때 그럼 안 하냐? 합니다. 올인원 때 해요. 하는데 왜 이렇게 또 따로 묶어가지고 주제별로 강의를 하냐?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날짜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범위에 나오는 날짜 같은 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문에서 막 섞여져 나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짜리, 5일짜리, 뭐 10일짜리, 한 달짜리, 1개월, 30일짜리, 60일짜리 얘네들을 이제 주제별로 묶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우리 머릿속에서 카테고리화가 돼가지고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요건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관세법 문제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라 하면 출제자가 어디서 장난을 칠 것인지를 자꾸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A라는 것의 요건이고 B라는 것의 요건을 자꾸 섞어놔요. 그러니까 A의 요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 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월별 납부의 요건,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한 연장의 요건, 이런 애들을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같이 정리를 따로 주제별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특강. 근데 얘는 뭐 되게 거창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총 우리가 13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또 주제별로 제목을 딱딱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요. 항상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라 들으시라고. 우리 뭐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들, 나는 세관장 허가 대상, 승인 대상이 너무 헷갈린다. 그럼 요 세 번째 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날짜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요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부분까지 정리하고 싶다. 그럼 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들으시면. 그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않는 강의일 거예요. 올인원보다 훨씬 쉽죠. 사실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거창한 강의가 아닙니다. 심화 특강은.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 우리는 기출문제풀이로 이제 진짜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기출문제풀이에서 다루는 거는 당연히 우리 관시직 9급, 7급 기출문제 다 다룰 거고요. 물론 범위별로 다룰 겁니다. 1장에서 기출된 부분, 2장에서 기출된 부분 이렇게 범위별로 우리가 다룰 건데 과연 요거는 왜 하냐? 관세자 기출문제는 왜 하냐? 사실 관세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직 관세법 기출과 유형이 너무나 유사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출 유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관세사 쪽에서 되게 구석진 부분에서 나왔던 게 그 다음에서 관세직에서도 출제가 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유형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세직 기출문제까지 할 건데 그냥 할 수가 없겠죠. 왜? 우리 유형에 맞게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 우리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우리는 사지선다형인데 관세사 기출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우리가 굳이 오지선다형으로 연습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 기출과 유사하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사지선다형과 오지선다형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적으로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관세사 기출 문제를 다 사지선다형으로 바꿨어요. 사지선다형. 사지선다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실 거고 이 적중 예상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 법은 매년 신설되는 규정들, 뭐 삭제되는 규정들, 그리고 좀 규정이 좀 보완돼서 뭔가 추가적으로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출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막 생긴 규정이야. 이번에 막 생겼는데 이게 기출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 기출 문제만 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신설된 규정들을 자꾸 못 풀게 돼요. 본의 아니게 기출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나중에는 기출 문제만 계속 돌리다 보면 이런 규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로 신설된 규정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물론 경향을 분석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범위에 적중 예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범위들이 다 신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각 장에서 이제 신설됐는데 정말 중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적중 예상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 문제 풀 때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사실 우리 기출 문제 풀이 강의가 제가 한 48강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세직 기출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관세직 기출 문제 먼저 쫙 1장부터 13장까지 쫙 풀고 그 다음에 관세사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또 1장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장부터 13장까지 또 풀 거예요. 그러면 48강 우리가 강의를 하는 동안 저랑 2회독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빡센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2회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X 특강이죠. 요거는 정말 특강이에요. 8강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올인원 단계 심화 특강 기출 문제풀이 하면서 사실
관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OX를 판단을 하면서 객관식 선지 판단 능력을 좀 향상시킬 거고, 다양한 유형들을 좀 OX 특강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OX 특강은 정말 뭐 심심할 때 그렇게 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놀고는 싶은데 놀기에는 죄책감이 드는 그런 시간에 이런 OX 특강으로 죄책감도 덜시고 그 다음에 실력도 좀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단계예요. 동형 모의고사죠. 요게 진짜 실전입니다. 실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전 범위를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풀이에서는 1장에서 나오는 문제들, 뭐 2장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범위별로 봤기 때문에 전 범위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해서 이제 최적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결국에 시험은 전 범위에서 출제가 돼요.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 범위를 다 연습해보는 그런 문제들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통합 문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세직 시험 문제에서는 범위에 상관없이 나오는 뭐 1번 지문, 1번 선지는 1장 총칙에서 나오는데 2번 지문은 갑자기 통관해서 툭 튀어나오고 이런 애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 과정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고득점 중요하죠? 고득점 중요한데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사실 우리 시험 시간 부족하잖아요. 특히 영어. 너무 전곡을 콕 찔렀나요? 자, 이거는 사실 시간 단축하는 과목들이 필요해요. 근데 관세법이 그 역할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분 안에 풀자예요. 그리고 고득점을 하자는 거죠.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해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관세법 범위별로 관세법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과목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관세법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3장, 뭐 총칙은 그야말로 법의 총칙인 부분인 거고, 이제 뭐 2장부터 해가지고 13장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1장의 총칙은요, 말 그대로 관세법에서 용어라든가 관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규정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 요거예요. 분량이 적어요. 난이도는 쉬워요. 근데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가격대 성능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총칙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들 앞에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과세와 관련된 법령이다. 자, 여러분 관세법은요, 특징이 뭐냐면 세금 얘기를 하는 세법이죠. 세금 얘기를 하는 세법인데 나중에 가면 세금 얘기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통관에 대한 절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참 신기한 법이에요. 보통 세법이라고 얘기하면 세금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얘는 세금 얘기 주구장창 하다가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어 하면서 통관에 대한 얘기들도 해요. 수입 물품이 어떻게 통관이 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는 이 관세와 관련된 세금, 얘네들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요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관세라는 세금의 4대 과세 요건은 이렇게 4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요 관세율 부분이에요. 관세율 부분. 자, 그래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관세율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데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은 사실 암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섣불리 암기하려고 했다가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개념 정리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계란이
지금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계란값 비싸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뭐 계란으로 뭐 과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빵을 만든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좀 낮춰서 수입 계란들이 좀 원활하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세율을 부과하는지 그 부과 사유를 우리가 궁금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실전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떤 세율이 부과돼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 조금 더 흥미가 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역인데 무역에서 덤핑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국제 무역에서 덤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국제 무역에서 덤핑을 하면 분명히 응징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관세법의 관세율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관세율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감면입니다. 감면. 얘는 깎아주는 거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깎아주는 건데 이 감면이 언제 적용이 되냐, 누구한테 깎아줄 거냐, 요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혹은 좀 흥미를 느끼시면서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고 하셔야, 세율부가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요놈 봐라, 감면 받을 수 없는데 감면 신청했네, 까기도 배제하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관세법은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도 실전에서 써먹으셔야 되는 그런 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합격하고 나서 국사를 공부하나요? 업무를 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관세법은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까지 보셔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흥미를 갖고 계셔야겠죠. 그래요. 이게 이제 과세와 관련된 파트고요. 자, 우리 통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꼽사리가 하나 껴져 있어요.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가 관세법에 대해서는 참 좀 오지랖이 있는 법이에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관세법에 따라서 뭔가 세관의 처분을 받거나 관세청장의 처분을 받았을 때 이 납세자가 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요, 나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걸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심판,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걸 좀 따라하면 좋겠구만. 관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행정심판법 따르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관세법에서 이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행정심판을 불복 청구를 했을 때 그 절차들 우리 관세법에서 다 규정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려면 납세자의 권리가 뭔지도 아셔야겠죠. 납세자의 권리는 대상, 한마디로 권리를 지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제외 대상,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 지켜주지 않는 경우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금품을 제공했다. 그런 애들한테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는 없겠죠. 그런 제외 대상까지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통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9장에 나오는 통관 절차는 겁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9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장부터 9장까지가 통관 절차예요. 수출입 물품 통관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뭐 원산지라든가 우리 짝퉁 수입하면 안 되죠. 수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이 이 부분에 또 통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통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의할 사항들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약간의 암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절차라는 게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절차상의 날짜라든가 뭐 30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네요. 10장, 11장, 12장, 13장. 사실 10장과 13장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11장과 1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세관에는 조사과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세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밀수입을 했다든가 이러면 세관에서 먼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절차들,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조차가 아니라 조사 절차, 처분 방법 이런 것들이 12장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얘를 처벌해야겠다. 밀수입죄를 저질렀다. 마약을 밀수입했다. 그럼 그 처벌에 대한 절차도 11장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사람을 혼내주는 규정은 형법에 있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똑같은 말이네. 살인을 저질렀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이런 사람들은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관세법의 그 처벌 절차가 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입을 한 놈들, 관세 포탈한 놈들, 부정 수입을 한 놈들, 이런 놈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우리 11장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좀 중요한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범위별로 특징을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 내가 공부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좀 처음부터 좀 명백하게 드러나요.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렇게 해서 범위별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커리큘럼 설명하고 제가 범위별로 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관세법이 낯설죠? 사실 우리가 관세직이라고 하면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으로 관세법하고 회계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전공 과목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용어. 근데 이 용어라는 거는 처음에 낯설어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인원 시작하고요. 한 20일에서 길면 30일 정도 지나면 용어는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용어가 낯설다, 나는 이 용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처음이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친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 않아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뭐야 이게? 반송? 이게 뭐야? 강제징수? 이건 뭐야?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친해지면 솔직히 저는 필수 과목들보다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기도 어렵죠. 암기도 어려운데 이 법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암기식을 따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암기식을 딸 때 앞대가리 앞글자 두 문자 이런 걸 뽑잖아요. 뽑아서 이제 그 암기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제자분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암기식을 만드는 걸 알고 계셔서 앞글자를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요. 요즘에. 만약에 압수다. 그러면 압류로 내고 압류다. 그럼 압수로 내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작정 암기식으로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암기가 어렵다면 먼저 대놓고 암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은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그 법을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대상, 제외 대상을 생각하시면 왜 얘는 간이세율을 적용해 주지? 얘는 왜 간이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는 제외 대상이지? 얘는 왜 감면을 해주면서 깎아주지? 얘는 왜 환급을 해주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면 암기하지 않아도요. 객관식에서 문제 풀립니다. 이건 제가
올인원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회독이 좀 되고 우리가 좀 친해지는 과정이 있으면 암기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거 외워야 돼. 처음부터 막 올인원 할 때부터 외워야 돼.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암기는요. 시험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암기를 제가 이거는 외워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간 단축을 위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과목에서 이렇게 말하기 좀 좀 싫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을 파악해야 되잖아. 영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세법에서 시간 단축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시간 단축을 해서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세법 공부 난이도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난이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처음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요. 처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 게 뭐 있나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국어, 한국사보다 쉽습니다. 친해지면요. 이게 친해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인원 과정을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 하시는데 그 과정을 좀 버티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하시면서 좀 회독을 하시다 보면 얘랑 좀 친해지게 되면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 범위 있어요? 없죠. 우리 관세법은요. 우리 관세법 1조부터 330조까지 거기에 딸린 시행령과 시행규칙 거기서만 나와요. 딴 데서 낼 수가 없어. 뭐 실무적인 얘기?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범위가 또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나중에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죠. 효자 과목이다, 효녀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은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예요. 공부를 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공부 안 하고 쉬워진다면서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그래요. 자, 초시생인 분들이 많으시죠. 초시생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빠른 길로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리큘럼 있죠. 올인원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돼요. 올인원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올인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뭐 정석입니다. 그냥 올인원 단계를 뛰어넘고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할래요. 이러면요. 솔직히 법이라는 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다 무너진 채로 그냥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초시생이라면 지금 관세법 올인원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심화특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올인원 하시면서 회독하시면서 기출문제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셔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질문이 이제 관세법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맥락이죠. 너무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암기를 먼저 해야지. 이런 스트레스도 접어두시고 일단 관세법하고 친해지면서 개념 정리할 그런 시기를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 뭐 국어나 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세법은 정말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뭔지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인원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량, 세법, 난이도 세법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세법의 분량이 훨씬 적어요. 세법은 분량이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시중에 책만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보다는 관세법이 훨씬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관세직 공무원 장점, 장점을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렬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사실 저도 관세직 이 세관 공무원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들만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 쪽에서도 모든 공무원 직렬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우리가 특히 관세직, 세무직 이런 직렬들을 약간 전문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밀수입 잡아내고 하는 거 다 공무원분들이에요. 정말 귀신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는 관세자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밀수입을 잡아내고 관세 포탈 잡아내고 대한항공 막 압수수색,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압수수색도 들어갔고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뉴스 장면에서 보시잖아요. 뭐 어떤 기업을 압수수색한다. 근데 관세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압수수색할 때 흔히 보는 뉴스 장면이 파란 그 박스에다가 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 앞에 검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관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땡땡 세관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멋진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외국환과 관련돼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도 다 세관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관의 그 전문성, 프로페셔널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렬 선택을 하실 때 많이 눈치 싸움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니라면, 제가 누나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평생 할 일이야. 네가 평생 할 일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업 중에도 이런 잔소리를 좀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본 관세직 공무원은 멋있어요. 제복마저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관세직을 선택을 하셨으면 자기 본인 적성하고 맞다면 그렇게 크게 후회하실 직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자, 관세법은 주 몇 회 공부해야 되냐? 공부 비중. 사실 처음에는 좀 공부 비중을 많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낯설거든요. 처음 보는 애기 때문에 낯설어서 좀 처음에 초시 시작하시면서 올인원 하실 때는 조금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또 계속 듣는 것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좀 강의도 들으시면서 복습을 계속 좀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엔 좀 다른 과목들하고 좀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압축 강좌 개강 계획이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 요약.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풀이라든가 OX,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게 다 압축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를
안 하시게끔 저는 줄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압축 강의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 그 올인원 강의 하시면서 시마트 강의라든가 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강의, 필수적인 강의들을 하시면서 거기에 압축 강의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기출문제풀이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서를 같이 보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많이 출제된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드리고 기본서랑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로 하시는 게 더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정 부분, 관세법, 이제 법은 다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분량이 좀 달라요. 다른데 제가 하나의 희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세법 용어가요, 작년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관세법 용어가 지금 2021년이죠. 2021년 1월달 개정 때 다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당분간은 용어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 바뀐 용어를 다 이제 교재에 반영을 하고 문제도 다시 다 반영을 하고 하느라고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시작하신다면 내년에 2022년 1월 달에 개정되는 부분에서 용어 개정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큰 부분들 지금 개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여서 그렇게 크게 개정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개정 때문에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개정 특강을,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만 이제 개정 특강을 따로 아주 짧고 포인트만 딱 개정 특강을 할 건데, 그래서 개정 자료를 드릴 건데, 이 개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정 전 내용을 알고 개정 후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비교가 되면서 훨씬 더 정리가 잘 됩니다. 그 부분은 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관세직도 그렇고 관세사도 그렇고 개정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개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올인원 강의하고 시마트 강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조만간에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이제 개강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을 해요. 기출 문제풀이 때 제가 또 새로운 잔소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잔소리를 하기에는.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하면서 또 올인원 때 어려웠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할 테니까, 또 기출 문제풀이 할 때, 시작할 때 너무 두려워서 나 올인원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 완벽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시면서 계속 쌓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기출 문제풀이 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비대면이었지만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관세직 굉장히 멋진 직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면 필드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그때 갑질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따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추석도 잘 지내시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